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중국 화웨이의 창업주 런정페이의 딸인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이 24일 미국 법무부하고의 이제 기소 연기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낸 지 2년 9개월 만에 전격 석방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화웨이의 공주라고도 불렸죠. 이 멍한조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홍콩의 위장 회사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이것 때문에 처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이에 따라서 12월 1일 이 캐나다 당국이 미국 요구에 따라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멍한조를 체포를 했고, 또 캐나다 법원은 자택연금을 한 후에 재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 중국은 멍한조의 체포에 분개하면서 스페이버하고 코브릴이라는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중국 당국에 억류를 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첨단 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멍 부회장의 체포는 이후에 다방면으로 확전된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멍한조는 그동안에 이 캐나다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와중에도 이 밴쿠버의 고급 주택에 거주를 했었고요. 그림 그리기 개인 교습을 받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마사지사를 불러가지고 피부 관리를 할 정도로 아주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또 외출이 허가될 때는 명품샵에서 그만을 위해서 준비된 개별 공간에서 쇼핑을 즐겼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법무부하고 기소 연기 합의한 24일 미국 시간입니다. 멍한조는 이 중국 정부가 마련한 캐나다발 에어차이나 전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5일 밤에 심천이라고 그러죠. 이 션전의 마오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이 멍 부회장이 귀국한다는 예고와 함께 수시로 근황을 거의 실시간 보도하듯이 중계를 했고요. 또 중국 영공에 들어왔다, 뭐 이런 속보까지 전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또 이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는 이 마오안 국제공항의 상황을 일찌감치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중국의 영웅이 귀환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멍한조의 중국 도착 당시에 이를 중계한 중국의 CCTV에 따르면 이 멍한조는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마치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같이 이 공항 활주로에서 트랩, 이동식 계단을 타고 전세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국 국기를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취재진 앞에서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멍한조는 이날 귀국 성명에서 조국이여 내가 돌아왔다 라고 운을 뗀 다음에 위대한 조국과 인민, 당과 정부의 관심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중국인으로서 조국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멍한조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관심을 가져준 것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밝힌 다음에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나는 각 개인과 기업, 국가의 운명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또 조국이 발전하고 창성해야 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멍한조가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 국가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은 지난 7월에 미국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텐진을 방문해 가지고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셰펑 미주 정책 담당 부부장하고 회담을 했었죠. 그때 중국 측이 미국이 잘못했다는 목록, 그리고 중국이 우려하는 목록,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버텀라인을 말하는 소위 2벌의 리스트와 3가지 한계선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잘못했다는 목록 속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웨이의 멍한조 부회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시 중국 측은 이 멍한조 부회장을 즉각 중국으로 돌려보내야지 미중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9월 16일 보도를 했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1039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이 화이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조건으로 멍완저우의 석방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국가적 관심사가 컸기 때문에 많은 중국 매체들은 이 멍완저우를 여사로 칭했고요. 미중 갈등 속에서 무고한 희생자로 간주한 겁니다. 그런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귀국하는 영웅으로 멍완저우를 중국이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멍완저우의 귀국이 미국과 싸운 중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멍완저우는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곧 위대한 조국, 어머니의 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조국은 번영, 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 강대한 조국이 없다면 오늘 내 자유도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는 이 멍완저우가 곧 조국으로 돌아온다. 또 멍완저우가 중국 정부 전 세계에서 감사의 말을 했다. 이런 문구가 인기 검색어의 상단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웨이보에 이 귀가를 환영한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캐나다에서 멍완저우를 석방하면서 중국이 간첩죄로 억류하고 있던 캐나다 사람 2명도 동시에 풀려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24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캐나다인 2명이 석방돼서 중국을 떠났고 25일 오전에 캐나다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트루도 총리의 기자회견은 멍 부회장이 석방돼서 중국 선전으로 떠난 후 약 1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25일 캐나다 시간인데요. 오전에 캐나다의 캘거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와서 포옹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대북 사업가인 스페이버 그리고 전직 캐나다 외교관 출신인 코브리빅은 2018년 12월에 멍 부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9일 뒤에 중국 당국의 간첩죄라는 명목으로 체포돼 가지고 하루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둘 모두 사실 중국 당국이 멍완저우의 체포에 대한 반발로 정치적인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런 보복 조치를 취한 거죠. 이 북한 관광 사업을 벌였던 스페이버는 지난달에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법원은 스페이버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스페이버는 미국 농구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한 바 있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한 적도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코브링 역시 2017년과 2018년 사업가로 위장해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지린성 등지에서 소식통들을 통해서 중국의 국가안보 여기에 관련된 대량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캐나다인 2명의 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2년 반 이상 독단적으로 억류했던 이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환영을 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캐나다로 귀국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멍완저우가 이 캐나다에서 석방돼 가지고 중국으로 귀국한 날인 25일 중국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한 중국 국민에 대한 정치 박해 사건이고 목적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멍완저우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 그러면서 멍 여사가 소위 사기 혐의를 받은 것은 완전히 날조에 속하고 이 미국과 캐나다가 한 일은 전형적인 임의 구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멍완저우를 석방했을까요? 이 멍완저우의 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끄는 것은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왜 이 화이 공주인 멍완저우의 석방을 결정했을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석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안조의 석방을 미국이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캐나다인 2명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캐나다하고 중국 양국은 상대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지루한 외교 공방을 벌여왔는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법 절차이기 때문에 캐나다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한 조 바이든이 2월 23일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하고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 스페이버와 코브릭의 석방을 중국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야오닝성 단둥시 중국 인민법원이 지난 8월 11일 스페이버에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후에 이 양국 간의 상호 비판은 더욱 거세진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측은 미국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캐나다 측의 간곡한 요구를 받은 미국이 멍안조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캐나다인 2명의 동시 석방을 타진했고 결국 이 협의가 타결되면서 멍안조를 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과거의 미소 냉전 시절에 거물급 스파이 상호 교환을 떠올리게 하는 구도가 펼쳐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이가 이미 몰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멍안조 체포에는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화이의 성장을 저지시킬 목적이 상당히 컸었죠. 그런데 미국의 우방국들에서 이 화이에 대한 제재는 이미 굳건해졌고요. 더 이상 화이가 세계 시장 도전을 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이 화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멍안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이런 법적 처리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미 몰락한 화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첨단 산업에서의 대중국 포위 그리고 억제 전략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멍안조를 석방해 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미중 관계 회복의 돌파구라고 중국이 주장했던 이 멍안조가 석방되기 때문에 과연 양국 간에도 이 해빙 무드가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블룸버그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미 법무부하고 멍안조 부회장의 석방과 관련된 이번 합의는 한껏 고조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미 우드로 윌슨 센터 산하의 키신저 미중 연구소의 로버트 넬리 소장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간의 불신이 심각해서 이번 석방 자체가 미중 관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실제로 로버트 넬리 소장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 미중 간 양국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미국 띵크탱크인 퀸시 연구소의 이선폴 연구원도 이번 석방 조치는 지난 7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하고 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텐진 회담 때 이 중국이 요구한 사항 중 미국이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그리고 미일, 인도, 호주의 쿼드 정상회의,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미국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미중 양국이 지금 상태에서 화해의 길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 멍안조 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미국의 대중국 화해 무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탐 커튼, 공화당 소속인데 이 탐 커튼 상원의원은 멍안조 부회장이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번 항복은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인과 동맹을 인질로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대중관경 노선을 주장해왔던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복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 내 분위기가 이 멍한조우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강경하게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날 멍한조우 부회장과 캐나다인 2명의 석방은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의 상징인 화해의 갈등의 일부일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헝다그룹의 사실상 파산에 이은 경제정책 실패, 그리고 도대체 풀릴 기미가 없어 보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중국에게는 또 다른 좌절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